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는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엔 데이터 모델링인데, 데이터 모델링은 정보 시스템 관련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도출하여, 이게 논리 모델이네요. 최적의 자료 구조, 저장 구조가 되도록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기법이다. 물리 모델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방법론이 바뀌었다 이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터 모델링이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보엠이라는 학자가 소프트웨어 크리시스, 소프트웨어 위기론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을 제기해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구조적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런 방법론에서부터 발전해 온 게 벌써 71년도니까 30년, 35년, 40년을 거의 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그 발전해 오는 과정 중에서 그 보엠이라는 학자가 구조적 방법론을 추천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도 많이 씁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DFD를 그린다든가 데이터 딕셔너리를 정리하는데 이 데이터 딕셔너리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DBMS의 데이터 딕셔너리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미니 스펙을 쓴다든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가 이런 일을 해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를 도출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한 20년간 물론 이제 크로스가 되죠. 크로스가 되는데 약 20년간 지금도 DFD는 써먹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리다 보니까 업무의 구조는 알고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알겠는데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모르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터 체이라든가 그 이후에 제임스 마틴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업무 중심은 그리긴 그리는데 데이터 중심에서 한번 정보 시스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인드가. 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서부터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것도 한 30년을 이렇게 그러니까 회자되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ERD를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DFD가 아닙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이런 액션 다이어그램, 펑션 모델링, 펑션 다이어그램 이런 쪽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그려보자로 해서 또 한 30년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한 90년대에 누구냐 그 럼버, 제이컵슨, 부치 이런 분들이 객체 지향 마인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분석 설계를 컴포넌트다 뭐 UML이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선 자꾸 객체 지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객체라는 건 뭐냐면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합하는 게 이거 뭐라는 얘기예요?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위쪽에는 어트리뷰트가 들어가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밑에 뭐가 들어가요? 오퍼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ERD에는 데이터만 나타나지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 상반부에는 어트리뷰트 저장될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이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게 이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를 클래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 이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여태 썼던 업무 처리 중심과 데이터 중심의 이 방법론에 합한 것이 객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은 이제 객체로 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두 개의 장점을 합한 거니까. 그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컬래버레이션 다이어그램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있고 뭐 그러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면 오브젝트는 대충 안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여기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인데 비슷합니다. 얘랑 객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론의 발전해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퀄 뭐다? 데이터 플러스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방법론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배우고자 하는 데이터 모델링은 아주 완전하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객체 중심에서 방법이 그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 프로젝트를 해본 분들이니까 알죠. 제일 좋은 방법은 OOA를 하는 겁니다. OOA.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아날리시스를 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OOD를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코드까지 제너레이트 해주니까 OODB를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OODB를 만들면. 그런데 OODB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ORDB 뭐 이런 걸 표방하지만 OODB, UniSQL OODB라고 말은 하지만 대용량 데이터에서 성능이 안 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완벽한 객체 지향 DB는 아직은 없습니다. 곧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무슨 DB예요? RDBMS 아닙니까? 그쵸? RDB잖아요. RDBMS니까. 결국에는 OODB로 갔다가 RDB로 만들기 위해서 이 중간에 매핑이라는 과정을 통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요게 뭐예요 또? 요게 ERD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ERD하고 매핑하는 거. 이런 개념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즉 아직은 환경이 우리 정보 시스템 환경이 이렇게 가야 되는 환경이니까 이 매핑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모델링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모델링에서 ERD를 잘 그리는 사람은요. 객체 지향 DB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거의 완벽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ERD는 이제 한물 쳐진 거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거고 이런 개념으로 갖지 말고 어차피 ERD와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RDB 세상에서 객체 지향 DB 세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알면 더 좋죠. 하지만 ERD는 지금 현재 현실이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데이터베이스, 앞으로 나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모델. 아까도 말했지만 모델이라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조합된 사물의 추상화, 여기 말했습니다. 추상화. 왜 우리가 그리는 데이터 모델을 추상화라고 말하냐? 추상화는 작품 아닙니까? 그쵸? 추상화 들어봤죠? 전 세계에서 추상화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뭐 이 그림 하나에도 몇백억씩 하는,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피카소라는 분이 있어요? 아, 아무리 무식해도 피카소는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요. 피카소가 있어요, 이렇게. 피카소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막 그렸어. 나는 솔직히 피카소 그림 뭐 이렇게 텔레비에서 직접 본 적은 없고, 텔레비에서 보면 사실 우리 그 딸내미가 우리 현유가 그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 사과 정물화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 나는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근데 이런 피카소를 그려놓고 피카소가 이걸 그렸어요. 그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 이거는 누워있는 여인 뭐 이렇게 갖고 이제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누웠는지 서 있는지 난 그림도 여자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거야. 피카소는 그림 캔버스에다가 추상화를 그립니다. 작품을 그린다 이거지. 그러면 이 음악가가 있어요. 음악가까지 갈 거 없어요. 그 가수가 하나 있어요. 여진이라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여진이라는 여자 알아요? 여진. 노래 하나 히트 딱 치고 끝났는데. 예? 그리움만 쌓이네. 아, 그거 노영심 있게 아니라 원래 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오선지에다가 이런 걸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뭐 오선지에다 딱 그려놓고 여기다 뭐라고 써서 사랑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그리고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작품이라고 딱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추상화입니다. 누구의? 여진이라는 사람의 추상화입니다. 왜? 자기가 느꼈던 환경, 자기의 감정 상태를 표현을 해놨고 딴 사람한테 전달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추상화라고 부른다 이거지. 다만 이 사람들의 추상화는 뭐예요? 감정으로 판단한다 이거지. 감정으로. 우리의 추상화는 데이터 모델의 추상화는 여기 추상화 표현이라는데 뭐로 나타난다? ERD로 표현된다. 객체 관계도로 표현된다. 이게 추상화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티스트라고 부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엔지니어가 만든 추상화는 뭐로 결정된다? 퍼포먼스로 결정된다 이거지. 좋다 나쁘다로 판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여진의 그림만 쌓인의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야, 새록새록 저 노래 내 가슴에 닿네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여자애가 청승맞게 저런 노래를 불렀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가 그린 이 작품만큼은 추상화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성능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추상화를 잘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추상화예요. 시스템 분석가 설계자들이 원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특정 제약 조건에 맞춰 도식해서 문서화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문서화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모델을 그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모델링이라는 것은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쉬운 이해를 돕는 작업이다. 도출된 요소의 정형화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말한다. 도형을 활용한다. 아, 여기서 다이어그래밍 기법. 이제 앞으로는 모든 여러분들의 작품, 추상화입니다. 그렇죠? 작품은 뭐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도형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에서 도형은 뭘 쓰겠다는 거예요? ERD를 쓰겠다는 겁니다. 왜 도형을 쓰느냐? 왜 도형을 쓰느냐? 이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못 그려요, 제가 그림을.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그림을 안경 낀 이런 사람을 그렸어요. 하나 또 그릴게요. 이게 제가 마우스를 아직 잘 못 써가지고 왕눈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점선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요? 이해해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이건 실선이에요. 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놓고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왼쪽 그림은 야! 하고 말로 한 거고 오른쪽 그림은 야! 하고 생각만 한 거예요. 얻어맞을까봐.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다르게 이해한 사람 있어요? 이래서 다이아그램 기법을 쓴다. 이래서 추상화를 그림으로 그린다 이런 얘기지. 내가 그렸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해한다. 몇몇 약속만 정하면. 그래서 ERD를 그리는 거고 다이아그램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는데 그리고 그림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그림이 없었다고 치면 이걸 말로 설명한다고 칩시다. 머리카락은 3개 있는데 왕눈이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코는 납작한 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야 하고 말로 했다. 한 명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야 하고 생각만 했다. 이거를 그림이 없이 머릿속에 구상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텍스트로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분석 설계는 뭐를 이용하겠다? 다이어그램 기법을 쓰겠다. 이게 이제 모델링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중요한 부분에 포커싱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추상을 그려놓고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이게 그림 그리고 이러는 게 비용을 줄이고 수정이 용이하다. 케이스 툴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쓰기가 용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자와 용이한 의견 교환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화의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구축 비용보다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뭘 한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다이어그래밍 앱스트랙션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죠. 데이터 모델링 개념. 데이터 모델링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에 데이터 모델링을 왜 그리냐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품질 향상, 정확성, 일치성, 단순성, 비중복성, 확장성. 좋은 얘기 다 써 있어요. 데이터 모델링 하면 이걸 지킬 수 있대요. 연관 조직의 정보 요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주고 분석 설계 개발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화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중심 분석 방법을 전사적으로 통합 데이터 체계를 구축을 확립한다. 즉 데이터가 인사 따로 회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합 DB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데이터 모델링의 목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 모든 거에 목적이 있어요. 내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 그 프로젝트에 목적이 있듯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약 20시간 넘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데이터 모델링의 목적이 뭐냐? 여기 나와 있어. 그럼 내가 교육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을 이 교육이 끝났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내 목적입니다. 1차 목표.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완벽한 DB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 제대로 된 ERD를 줬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람은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최소한의 목표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차곡차곡 하나 해나가자는 얘기지. 여기서 보면 데이터 중심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닙니다.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 체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기존에 쓰던 시스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업무 분석, 자료 분석을 통해서 논리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체계로 가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자료 분석해서 프로그램도 짜가지고선 얘를 반영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 시스템이 되겠구나 하고선 가는 방법론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중심 방법이 이쪽을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전에는 우리가 구조적 방법론이나 이런 데서는 무슨 방법을 썼냐면 시스템을 분석한다, 설계한다, 코딩한다, 테스트한다 이런 개념으로다 워터폴 모델 가장 많이 썼던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갔는데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어널리시스 한다, 논리 데이터 모델을 만든다, 물리 데이터 모델을 만든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이런 단계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분석 설계와 연결해 볼 때 이러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분석 단계에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 활동 분석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자료 분석을 한다.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고요. 로지컬 모델링 단계는 5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 4, 아니구나, 3. 이것도 이제 정교화도 속성적인데 통합, 검증 단계에서 5단계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리 모델링 단계는 4개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지금서부터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배우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데이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 메뉴 만들고, 리파지토리, 케이스 툴, 자드, 조인트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과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체계로 간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데이터 모델링은 자료 분석과 업무 활동 분석을 하게 되는데 논리 모델, 물리 모델의 위치를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계는 9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을 때 근거 자료, 사용자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인터뷰 양식,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산출물로 나오고 즉 해야 되는 근거와 거기에서 도출해내야 되는 산출물들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과 산출물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터 관리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는 아까 그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요겁니다. 기존 파일과 기존 DB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기존 데이터 분석 분야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정보 시스템이 없던 데서 그냥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하다못해 PCL에도 자기네 데이터를 관리하고 엑셀로라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 정규화 통합화를 거쳐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림을 간단히 그려본 겁니다. 각각의 단계는 0번, 뭐 8번은 여기에 해당되고 7번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걸 도식을 관리 절차를 간단하게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기업의 정보 구조를 뭐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 모델링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요 4개 단어입니다. 우리 옛날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연극의 3대 요소 국어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대 관객 배우 뭐 이런 거 배워요. 문방사호가 뭐냐 그러면은 문방사호가 뭐더라? 붓, 종이, 벼루, 먹인가? 뭐 어떤 친구는 워드 프로세서 이름입니다. 이따위 소리 하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니고 문방사호는 뭐다.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모델링의 요소는 뭐다?
네 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entity, relationship, attribute, identifier 또는 키라고 하죠. identifier는 키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정보 구조를 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한번 보세요. 보면은 기업의 정보 체계를 뭐와 뭐를 중심으로 엔티티와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은 뭐가 중심이 된다는 거야? 엔티티와 릴레이션이 중심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문서하는 기법이다. 모델링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 모델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그쵸? 정보 시스템의 중심을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한다. 전사적 데이터 모델을 상호 연관관계로 고려하여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도출한다. 그러면 일단 샘플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ER 다이어그램인데 학과에 학생이 소속되고 하나의 학생의 학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학력, 중학교는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를 관리하는 이러한 체계에 그 ERD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때 요런 애들을 뭐라고 했냐면 엔티티라고 부른다 이거지. 앞으로 엔티티는 네모 박스를 그릴 겁니다. 물론 초창기 ERD 피터 첸이 그렸을 때 ERD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모를 그리고 여기다 학생이라고 쓰지요. 그 다음에 뭐 학과 여기다 학생이라고 씁니다. 그래놓고 여기 마름모를 하나 그렸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옛날 ERD는 이게 관계고 어트리뷰트를 여기에 타원형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학과 코드, 학과명 아니면 뭐 학번, 성명 이런 스타일의 ERD 봤어요. 여러분들 DB책에 보면 이런 ERD 좀 봤을 건데 이거는 옛날에 피터 첸이라는 그분이 그 71년도에 81년도에 그 자기 앞으로 데이터 구조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자 그래갖고 이 ERD를 이러한 방법으로 최초에 주창했던 분입니다. 피터 첸이. 근데 이 ERD가 단점이 있는 게 구조도 그렇지만 한 장의 종이에 표현할 수 있는 양이 지금 현재 익스텐디드 ERD보다는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ERD가 나쁘고 위에 게 좋은 게 아니라 더 편리하고 표현을 많이 하니까 익스텐디드 ERD 개념, 정보공학 개념으로 다 바뀌어갔다라는 거지. 이거 지금 그려도 돼요. 지금 그려도 되는데 이거를 이런 그림으로 그리는 케이스2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네모 박스가 엔티티고 위에가 엔티티명이고 요 밑줄 친 게 뭐죠? 요거 밑줄 친 거? 위에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나머지에 있는 걸 일반 어트리뷰트라고 부르죠. 그쵸?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보게 되면 학과 개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학과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고 학과명이 어트리뷰트다. 그럼 학과 코드는 프라이머리 키인데 속성이 아니냐? 속성입니다. 관계형 DB에서는 프라이머리 키든 얼터네이트 키든 모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뭐라고 한다? 어트리뷰트라고 부르는데 다만 어트리뷰트 중에서 걔네들을 대표하는 프라이머리다 이런 뜻밖에 없습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학번, 성명, 학과 코드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학번은 프라이머리 식별자, 프라이머리 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성명은 인덱스가 다를 거다 앞으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로 만들어 놓고 학과 코드는 foreign identifier라고 하는데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유니크한 얼터네이트 키고 얘는 중복을 허용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냅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 어트리뷰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와 관계 요 노테이션은 배웁니다. 금방 배우니까 이 노테이션에는 명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한다, 소속된다. 즉 위에는 학과는 학생을 포함한다. 학생은 학과에 소속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미국 그 영어들은 저 관계 표현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 포함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참조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은데 우리도 쓰려면 쓰겠죠 그렇게. 근데 대한민국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잘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를 안 쓰더라도 한번 그냥 이거 엎드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쓰는 게 뭐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다 써주는 게 좋죠. 관계 표현을. 그런데 학과 코드 이게 있고 학번이 있다라면 학과에 학생이 소속되지 않겠어?
아니야, 학과에 학번이 포함되지 않겠어. 이런 말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지. 하지만 누가 만들어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체 관계도를 만들었을 때 이 관계 표현은 그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략됐다 그래서 틀렸다 그러지 말고 이런 거 보면 학력 코드를 참조한다. 얘는 학력 코드는 참조된다. 이런 거는 뭐 거의 의미 없는 관계 표현이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계라고 하고 엔티티라고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어트리뷰트라고 하고 어트리뷰트 중에서 나중에 키로다 쓸 수 있는 것들을 식별자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오케이. 우리가 관계형 DB나 데이터 모델링에서 용어가 옛날에 파일에서 쓰던 거랑 좀 달라져요.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엔터티라는 말을 많이 쓰고 튜플이라고 쓰고 아이덴티파이어, 어트리뷰트라고 쓰고 관계형 DB에 가면 또 테이블, 로우, 키, 칼럼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쵸? 용어들 바꿔서 쓰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파일, 레코드, 키, 필드라고 썼었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거를 학생 파일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 다음에 27번 학생의 원 레코드다 이렇게 불렀고 이놈을 학생의 뭐라고 불렀어요? 네임이다, 이름이다 이렇게 칼럼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맞죠? 그랬어. 그랬는데 관계형 DB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EF 코드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E.F. code, CODD. 코드라는 분이 관계형 DBMS의 theory를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수학 박사예요. 수학 박사인데 그 사람은 이 파일을 어디에다 놓고 풀었냐면 행렬식에다 놓고 풀었어요. 행렬식에. 행렬식에 놓고 무슨 짓을 했냐면 and, or와 not을 걸어서 요렇게 했을 때 공통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만 찍으면 그놈은 데이터 정보 제공이 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셨거든. 그 EF 코드라는 분이. 그러면 행렬식이 영어로 뭐예요? 매트릭스 테이블이죠. 매트릭스 테이블. 그러니까 행렬식이니까 이게 매트릭스 테이블이에요. 행렬식에서 요거 한 줄을 뭐라고 배우죠? 로우라고 배우잖아. 행렬식은 로우 앤 칼럼으로 돼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래서 이게 로우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S네임은 뭐가 될까? 칼럼이 되겠네. 그쵸? 행렬식은 로우 앤 칼럼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레코드는 로우가 됐고 필드는 칼럼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옛날에 행렬식에는 키 개념이 없으니까 키가 그대로 키로 쓰는 거고. 그쵸? 이게 물리적으로 구조 잡히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고. 그쵸? 아시겠죠? 그런데 DBMS 책들을 보게 되면 어떤 책은 릴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릴레이션을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테이블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 인스턴스가 100개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학생 릴레이션에 인스턴스가 100개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학생 테이블에 로우가 100개 있다 이 소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건 DBMS에서 용어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더라 이런 거 저는 지금도 관계형 DB 쓰면서 야, 학생 파일 좀 읽어봐봐 이런 식으로 그냥 용어를 혼동돼서 씁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워낙 이쪽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어트리뷰트명이라고 그랬다. 뭐 칼럼네. 참.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모델링은 행렬식도 아니고 요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학자들이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엔티티는 묶음, 덩어리 뭐 이런 개념으로 다 단어의 의미를 찾아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은 엔티티, 모델링 단계에서는 엔티티라고 부르고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면 됩니다. 그 대신 record는 튜플이라는 단어를 쓰고 low에 해당된다. 키는 키라고 써도 돼요. 하지만 identifier, 키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고 field는 attribute라고 표현하고 column이라고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용어들은 이렇게 배웠는데 데이터 모델링 마인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된 마인드, 생각을 조금 바꿔야지 여러분들이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데이터 처리 공간 활용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히트 레이시오라는 거 들어봤어요? 적중률, 히트 레이시오 들어봤어요? 그 적중률이 뭐예요? 얼마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썼느냐 이거 계산하는 게 히트 레이시오죠. 예? 아닌가요? 히트 레이시오. A자입니다. 이게 못 써서 그렇지. 히트 레이시오. 이게 그 메인 메모리의 사용의 그러니까 최소화 적절한 인덱스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메모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트 레이시오는 로지컬 리드 분의 로지컬 리드 마이너스 피지컬 리드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있으면 바로 배웁니다. 다음에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자. 기존 시스템을 답습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우리 회사 그만두신 부장님이 만든 DB에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 시절에 메모리값 비싸고 디스크값 비싸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 DB 나왔을 때 공부 아무도 안 가르쳐줬을 때 파일 마인드 갖고 만든 DB 그러한 답습을 좀 버리자라는 게 데이터 모델링 마인드의 기본입니다. 처리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배제하자. 다음에 잘못된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관리 시스템에 스터드 프레셔나 트리거를 쓰게 되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누가 그러냐 이거지. 누가? 전 세계 DBMS 책들에서 있잖아요. 그 DBMS 델리버리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오라클이나 이런 애들한테 트리거를 썼기 때문에 퍼포먼스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코웃음을 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공부 꽤나 한 사람들한테 트리거를 썼기 때문에 내가 짠 프로그램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상대를 안 해줄 겁니다. 상대를 안 해줄 거예요. 왜?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니까. 잘못 썼으니까 늦은 거죠. 해라는 대로 안 했으니까 늦은 거죠. 그거는 있어요. 트리거를 썼는데 퍼포먼스가 떨어지더라. 왜? 잘못 썼으니까 떨어지더라 이거지. 그거는 있겠죠. 그거는 능력이죠. 그걸 배우자 이거지. 그 다음에 정규화와 비정규화에 대한 막연한 생각. 비정규화라면 빠르더라. 비정규화가 항상 빠르냐? 빠릅니다. 테이블 2개 읽는 것보다 하나 읽는 건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정보 시스템에서는 해당 레코드, 즉 비정규화해서 읽어야 될 테이블만 있냐는 얘기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업무도 많은데 특정 레포트가 비정규화한 걸 요구할 뿐이다 이거지. 그때 자료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락 걸리는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비정규화가 항상 좋으냐. 정규화가 100%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다 이거지. 하지만 정규화가 우선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인덱스에 대한 막연한 기대. 아, 인덱스 만들었으니까 퍼포먼스 좋아지겠지. 택덤 소리 마라 이거지. 인덱스가 있는 게 오히려 퍼포먼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는 만들어서 크레이 인덱스에서 집어넣는데 내 쿼리가 아무리 돌려도 그 인덱스는 타질 않더라 이거지. 옵티마이저가 걔는 안 불러주더라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막연하게 인덱스 만들면 퍼포먼스가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런 마인드들, 이런 마인드들 하나씩 없애가면서 정확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링 마인드를 가져보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학교에 학생이 10,000명이 있어요. 지금 10,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학년은 4개가 있고 학과는 5개가 있고 성별은 2개가 있고 본적은 1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어떻게 봐? 잘.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학년은 그러니까 확률 분포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고 인덱스는 없다라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학년은 25% 확률이고 학과는 20%, 성별은 50%, 본적은 10%의 확률입니다. 확률이 똑같다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가족 전체입니다. 각자들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가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총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학교 2학년 여자 중에서 전산과 다니는 서울 출신 나와라. 쿼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 있는데 이 4개를 가지고 쿼리 select from where에서 and를 3번 써야 되는 쿼리를 돌려야 될 일이 발생했다 이거죠.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가 1, 2, 3, 4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지. 그때 보면은 조건절은 4팩토리얼 24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4, 3, 2, 1로 찾을 수도 있고 1, 3, 2, 4로 찾을 수도 있고 24, 그러니까 24개의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찾아오는 방법을 AND주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에서 1, 2, 3, 4를 놨을 때 어떤 사람은 1, 2, 3, 4로 찾는 사람, 2, 4, 4, 2, 3, 4, 1로 찾는 사람, 4, 2, 1, 3으로 찾는 사람 똑같은 쿼리지만 서로 다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1을 먼저 찾을게요. 1을 먼저 찾으면 만 명에서 25%니까 얼마를 쓰는 거예요? 중간 테이블을. 네? 아까 25% 했잖아. 그러면 2,500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2,500에 20%면 얼마? 20%인가? 2를 찾았네. 그쵸? 20%니까 얼마예요? 2,500에. 500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반을 찾으니까 얼마야? 250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10%니까 25. 오케이. 25명 리스트 찍었죠. 레포트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어. 레포트 나오는 데는. 그래 안 그래?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를 3, 4, 1, 2로 찾았어요. 3, 4, 1, 2로 찾으니까 어떻게 찾았어? 3을 찾으니까 50%를 찾죠. 그쵸? 그 다음에 4를 찾으니까 50%에 10%니까 500이죠. 거기에 25%니까 125죠. 거기에 20%니까 25 맞아서 틀렸어. 맞죠? 예로 찾던 25명 레포트 찍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 써인 숫자가 뭐냐면 메모리 효율입니다. 메모리를 얼만큼 썼냐 이거야. 25명을 찍긴 찍었는데 얘는 중간에 5,000, 500, 125, 25를 썼고 얘는 2,500, 500, 250, 25를 썼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봤어요. 4213으로 찾았어요. 4213으로 다. 그랬더니 얘는 얼마를 찾았어? 제일 먼저. 1000이 메모리를 불려 올라갔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2를 찾았어요. 2니까 5분의 1이니까 200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2를 찾았어요. 4분의 1이니까 50으로 줄었지. 그거의 반이니까 25죠. 어느 레포트가 빨리 나왔을까요? 맨 끝에 게 제일 빨리 나왔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찾는 데에 그까지 순서 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게 모델링이다 이거지. 이거를 볼 수 있게. 그까짓 거 쿼리하는 데인데, 물론 만 명에서 PC에서 돌려도 이건 0.00초 하나 탁 튀어나오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지만 데이터가 100만 건, 1000만 건, 1억 건 내가 그린 ERD 중에서요. 조금 큰 게 뭐 이마트 같은데 ERD가 제가 그린 거예요. 그 이마트 같은데 하루에 트랜잭션만 2억 3억 개씩 나옵니다. 트랜잭션만 하루에 특정 물품에 재고하려면 걔네가 판매하는 품목이 내가 그 프로젝트 했을 때 60만 개였댔어요. 품목이. 그런데 품목이 지역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볼펜 하나를 사는데 볼펜이 분당에선 110원인데 응암동에선 100원이에요. 그 지역에서 제일 싸다는 거예요. 걔네가 그 제일 싼 값으로 델리버리 한다는 게. 똑같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면은 지점별 품목 가격을 관리해야 되겠네. 지점이 100개예요. 100개 넘었지 지금도. 이마트가. 지점별 품목을 관리해요. 그러면 100개 지점에 60만 개 관리하면 품목 코드가 몇 개예요? 예? 6천만 개예요. 6천만 개. 그쵸? 그렇잖아. 6천만 개를 대상으로 다 가격 비교 이런 거 한번 돌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거 먼저 찾는 거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진다면 먼저 찾는 거 로직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아무렇게나 찾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오케이? anyway, 이런 게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DB 학자는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한마디로 하라니까 한마디로 딱 줄인 게 뭐냐면 메모리 효율을 높여라. 이거 한마디입니다. 아주 유명한 DB 학자인데 나중에 샘플 나와요. 근데 메모리 효율을 높여라. 그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쿼리를 돌리게 되면요. 쿼리를 돌리게 되면 select from 그쵸? where 맞죠? 그 다음에 group by
having, 그 다음에 order by 이거 쓰는 거죠. 이게 쿼리잖아. 이거 말고 명령이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만일에 셀렉트 하는 게 학번만 찾는다고 보는데 학번만 찾는 거예요. 여기는 학번 stno만 들어와요. 지금 stno만 들어오는데 학생 테이블이 원 row가 1000바이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학번은 10바이트야. 그럼 여러분들은 메모리를 쓰는데 10바이트만 쓸 거라고 택도 없는 생각을 한다 이거지. 왜 택도 없는 생각이냐? 쿼리는 말이에요. 얘가 돌리면 from을 제일 먼저 처리합니다. 얘를. from을. 두 번째 뭘 처리해요? where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having. 그 다음에 group by를 처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select를 처리합니다. 얘가. 그러면 그 다음에 order by는 맨 마지막에 처리하죠. 요 4개 돌아갈 동안은 요 4개 돌아갈 때는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1000바이트 파일이 메모리를 오락내락 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서 왜 테이블을 적게 만들어야 되고 연관된 데이터 키를 모아놔야 되고 이런 마인드를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내가 찍는 게 10바이트니까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rom절, where절, having 그룹 바이를 다 처리할 때까지는 메모리에 뭐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메모리는 쉐어해서 쓰고 있어요. 얘가 메모리야. 메모리 밑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디스크가 뭐 한 장에 달렸던 디스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맞죠? 컴퓨터들은. 결국에 데이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디스크에. 이놈이 작업을 하려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쵸? 이 오르락내락 하는데 1000바이트짜리가 오르락내락 하는 게 낫겠어요? 100바이트짜리가 오르락내락 하는 게 낫겠어요? 그게 퍼포먼스다 이거지. 그런 걸 봐야 된다. 오케이? anyway.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모 카드 회사에 가서 그 사람들 업무를 가지고 샘플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그때 지침을 줬고요. 여기에서. 이게 카드 원장이에요. 카드 원장인데 카드 번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잘 봐요. 어떻게 봐요? 잘. 그렇지. 카드 원장이 있는데 카드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보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구지, 직장 전화 여기까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정보가 들어온 다음에 카드 사용 가능 여부, 현금 사용액 이 정도가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카드 회사에서요. 카드 회사에서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리소스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 뭘까요? 리소스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카드 쓰면 그 빌링지 찍죠? 청구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청구서 찍으려면 카드 원장 하나에다 대고 카드 원장 이거 하나에다 대고 거기 전표 파일 읽어갖고 그룹 파일 해내고 막 이거 해내야지 찍을 거 아니냐고. 그쵸? 그러려면 요거 청구서 찍을 때 주소 찍어야 안 찍어요? 요 테이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실제로 카드 회사에서 빌링하는 작업이 시간 진짜 제일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빌링 작업이. 그 빌링 작업이라 하거든 걔네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시급을 다투는 일이. 여러분들 술 한잔 마시고선 카드 찍 긁으면 이 카드 연체인데요. 바로 튀어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때 뭐를 읽겠어요?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너 지금 일시불로 얼마 쓸 수 있는데, 할부 얼마 쓸 수 있는데, 합계 현금 서비스 얼마 쓸 수 있는데 이 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카드를 쓰는 동안에 일시불 내가 10만 원 쓸 수 있는데 5만 원을 썼다고 쳐요. 그럼 요 데이터 업데이트 칠까요 안 칠까요? 요거 업데이트 쳐야 되죠. 요거 업데이트 치는 동안에 이 데이터 불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레코드로 하기든 페이지로 하기든 떠나서 이 데이터 불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가죠. 락 걸리는 동안에 데이터는 못 쓰죠 얘가. 그렇다면 퍼포먼스가 제일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승인 번호 따는 이 작업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업무 로드가 제일 심한 빌링 짓는 이 작업하고 둘 다 이 테이블을 액세스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그리고 이게 600바이트야. 되게 커. 그러지 말고 카드 원장에서는 요 정도만 집어넣어놓고 여기에서 요 주소 부분은 1대1 관계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어떤 사람은 1대1 관계 만들지 말라라고 허접되게 책을 쓴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DB 모델링을 안 해보고 이론만 해본 사람만이 쓴 책이에요. 나는 뭐 나랑 얘기하자 그러면 하겠다 이거지. 왜 이게 퍼포먼스가 좋아지는지를. 오케이. anyway, 그 다음에 사용 가능액은 여기다 만들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뜬 내용은 여기 가고 여기 뜬 내용은 여기다가 딴 테이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바이트씩으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파일들을 내가 청구서 찍을 때는 얘를 읽고, 그쵸? 이거 뭐야, 승인번호 딸 때는 얘를 읽는다라면 얘가 락 걸린다라고 얘 못 읽는 거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설계하는 게 좋겠어? 일단 테이블도 적어지죠. 이거 큰 거 아이오 트래픽 일으키는 거보다 테이블도 적어지죠. 찢어놨죠. 얘만 읽어하는데 락 걸릴 확률도 없죠. 아, 있기야 있겠지. 거기서 주소를 바꾼다든가 이런 거 하려면 락 걸리겠지만, 그런 건 뭐 극히 드문 일이니까. 그렇다면 이 설계가 좋겠어요, 이 설계가 좋겠어요? 이 마인드를 가져라 이거지. 이 마인드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실제로다가 그 주유소 실적을 따져보는 이런 샘플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뭐 어디서 쓰던, 주유소의 연도에 1월 판매량, 2월 판매량 해서 사실 12월까지 있고, 여기 있잖아. 요 밑에 연간 누계도 있었어, 실제는. 근데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그리고 이게 지금 유종이 지금 내가 휘발유, 경유 등유만 해서 그렇지, 사실 그 기름가게에서 파는 거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방카시유도 있고 윤활유도 있고 무지 많다고. 40종류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내가 2월 데이터를 고치고 있어요. 고치고 있는 동안에 1월 데이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2월 데이터 고치는 동안에 나머지 11개월 데이터 하나도 못 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1월 데이터를 고치는 동안에, 2월 데이터 입력하고 고치는 동안에 1월 데이터 쓰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설계가 좋아요, 이 설계가 좋아요? 이게 좋지. 딱 한 번. 언제? 연간 실적 전체를 찍어낼 때는 얘가 유리해요. 그게 비정교화 마인드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다 이거지. 그 회사가 하는 일이 이 테이블을 읽어서 연간 실적 찍는 테이블밖에 없냐 이거지. 그 일밖에 없냐 이거야. 실제로는 누적하고 분석하고 더 많은, 이 테이블을 활용해야 되는 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해당 레포트 한 개만을 위해서 비정교화를 할 것이냐 정교화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다 이거지. 내가 말했잖아요 아까도. 비정교화? 이 테이블 12개를 읽어서 레포트를 찍는 거는 이 테이블 하나를 읽어서 찍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얘기지. 리소스도 더 써요 사실은. 하지만 그 회사 업무가 요 레포트 찍는 일 하나만 있느냐, 이렇게 따져봐라 이거지. 이해되겠어요? 그게 모델링 마인드거든. 그래도 써야 된다면 써라 이거지. 그런데 실제 이거 쿼리를 돌렸어요. 이걸 가지고 풀 테이블 스캔 하나 돌렸고, 레인지 쿼리 하나 있고, 포인트 쿼리 종류는 다음에 배우니까 해서 포인트 쿼리, 레인지 쿼리, 범위가 여기 있는 놈들 나와라, 이게 레인지 쿼리고, 그 다음에 이퀘이션으로 체크하는 걸 포인트 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풀 테이블 스캔 하는 거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풀 테이블 스캔한 거하고 잘라놓은 거하고, 얘는 해당 월을 읽는데 0.21초 걸렸어요. 전체를 다 읽을 때는 유리하지요. 전체를, 내가 말하잖아. 전체 다 읽는 건 비정교한테. 그런데 풀 스캔했는데 월 실적 읽을 때는 7배가 빨라졌어요. 그쵸? 적게 만드니까 일단 키가 있고 없고는 다음에 계속 배우니까 지금서부터. 그 다음에 레인지 쿼리도 0.12초에 0.2초 6배가 빨라졌어요. 포인트 쿼리는 어차피 레코드 하나 불려가나 원 블락이 불려가나 똑같기 때문에 포인트 쿼리는 같아요. 이게 이퀘이션, EQ 쿼리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elapsed time은 이거는 그래 좀 빨라지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자 이거지. 7배면 대단한 겁니다. 7배면 대단한 거야. 하지만 데이터 모델링에서 7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데이터 모델링은 설계 하나로다 100배, 1000배, 20만 배를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데이터 모델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배 빨라졌네, 4배 빨라졌네 이런 건 그냥 당연히 빨라진다. 모델 잘 만들면 그거는 그냥 이해해 주라 이거지. 그 대신 뭐를 이해해야 돼요? 뭐를? 이걸 이해하자 이거지. 얘는 500 로우를 리턴 받기 위해서 로지컬 리드분의 피지컬 리드, 즉 메모리를 얼마를 썼냐 이거지. 169 블락분의 169-88 블락을 썼어요. 그쵸? 얘는 얼마를 썼어? 56 블락분의 10 블락을 썼죠. 어쨌든 얘는 블락은 3분의 1밖에 안 썼잖아. 얘랑 따져봐라. 따져보면 3분의 1도 안 썼잖아. 그치? 그럼 내가 메모리를 안 쓰는 동안에 딴 사람이 그 메모리를 공유해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럼 전체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내 거 하나만을 위해서 비정교화를 자꾸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가져줘라 이거지. 메모리를 많이 썼죠 얘가. 시간도 걸렸지만 얘는 103 대 88이지. 얘는 얼마야? 26분의 10이지. 그러면 누가 메모리를 더 썼어요? 빨리 나왔지만 얘가 메모리를 훨씬 더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까지 알면 여러분들의 한계야 한계. 뭐까지 봐야 되는 거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성능은 뭐라 그랬지? 메모리 효율이다. 그랬어 안 그랬어? 물론 많은 예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메모리 효율이거든. 메모리 효율은 뭐로 따진다 그랬지? 힐 레이시오로 따진다 그랬지. 힐 레이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까? 그러니까 로지컬 리드분의 잠깐만. 로지컬 리드 마이너스 피지컬 리드. 그러니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160으로 치고 80으로 칩시다. 내가 손해야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160분의 160 마이너스 80은 이퀄 얼마 나올까? 50% 나오죠. 100 곱하면 50%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자 다음에 얘는 귀찮으니까 얘 60으로 치고 얘 10으로 칩시다. 귀찮으니까 더하기 빼기 하기 귀찮으니까. 그럼 60분의 50이야. 얼마야 이거? 60분의 50이야. 얼마야? 한 80, 70, 80, 85 정도 나오죠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50%가 효율이 높은 거야? 85%가 효율이 높은 거야? 그러면 얘는 메모리도 적게 쓰지만 효율도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모델링 마인드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거를 배워나가는 거야. 데이터 모델링은 그냥 ERD 네모박스 찍 그려갖고 선 찍찍 긋는 게 데이터 모델링이 아니라 왜 저렇게 되는지를 배워나가는 게 데이터 모델링이다 앞으로. 실제로 커다란 개체, 이런 개체가 하나 있었어요. 실제 예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아까 카드 원장 예제잖아요. 이걸 세 개로 나눠놨어요. 나눠놓고 카드가 테이블이 큰 경우와 적은 경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키가 있고 없고 키가 있고 없고를 따져봤어요. 이 예제는 키를 따져보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없을 때와 기본 키가 있을 때와 테이블을 나눠놓고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었을 때와 세 가지를 따져본 거거든요. PK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얘네 보세요. 4분의 4 마이너스 4야. 그럼 빵이지. 그럼 0%지. 0은 100이야. 아시겠어요? 힐 레이쇼 100%라는 얘기야. 100%. 0은 빵이에요. 0은 100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번 읽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4블락 안에 다 있었으니까 100%잖아. 그치? 그게 힐 레이쇼거든. 얘 따져보라니까 얘. 절대 100 안 나오거든. 이거 얼마 나오나 볼래요? 9174분의 이거 빼세요. 이거 9200으로 하고 이거 9100으로 할게요. 계산해 보라니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테이블은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서 쓰는 게 얼마나 빠르고 유리한지 알겠죠. 그것도 테이블을 나눈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쓰니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러한 방법으로다가 지금서부터 배워나간다 이거지. 오케이, anyway. 똑같은 얘기예요. 테이블에 분리후 기본키 사용하는 경우 안 쓰는 경우. 선입견을 버려라. 우리가 어떤 업무를 개발하는데 고객이 비행기를 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람들의 업무를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인천공항에서 LA공항을 날아간다고 칩시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지. 비행기는 아니고 뭘 타는 거야? 스케줄을 타는 거다라는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접근하려면 DB는 안 그려지더라 이거야. 여러분들 어저께 LA공항으로 날아간 001편이 있어요. 대한항공 001편이. 걔는 그 비행기는 지금 어디 있냐면 오늘 날아오려고 아직도 어디 있냐면 LA공항에서 지금 기름 넣고 있다고. 근데 오늘 날아가는 비행기가 또 001편이야.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뭘 타는 거예요? 스케줄을 타는 거고 스케줄에 할당된 비행기를 타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업무를 파고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데이터 모델은 나중에 계속 고쳐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업무 처리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체계화해서는 안 된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업무를 이해한 다음에 ERD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런 DBMS가 제공해주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러한 기능들을 잘 이용하고 정규화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인덱스의 장단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데이터베이스 디자이너죠.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자를 말하고 물리적 DB 구조의 효율에 관심을 갖고 단위 프로젝트의 설계 위주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알잖아요. 뭐 백업 리커버리서부터 사용 권한 모든 걸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기획하고 모델링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에 이해하고 데이터 항목에 대한 정의를 하며 표현 방식을